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중간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트럼프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약진해 향후 전국을 주도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같고 미국이 12월 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다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이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현재 그 리얼 폴리틱스에 따르면은 하원은 그 민주당이 205석 그리고 공화당은 200석이 획득이 가능하고요. 현재 접전 지역인 30곳도 현재 그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표차로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4석 그리고 공화당은 50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은 6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시장은 좀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함을 열고 나서야 좀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이 친트럼프 또 아니면 반트럼프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막판 좀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일주일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 선거도 우리나라와 같이 인물이라든지 공약, 구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구도에서는 좀 앞서 있고요. 반면에 공약은 공화당이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백인 후보가 경합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바마를 지지했던 젊은 세대인 그 Z세대가 다시 선거 전에 좀 나오면서 선거를 감시합시다, 선거에 갑시다는 이런 그 구호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윗에 많은 그 유권자들이 여기에 클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블루 웨이브에 많은 댓글을 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서민 감세, 그리고 처방 의약품 약가 인하, 그리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 같은 쪽에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좀 우세인 상황이고요. 특히 구도 쪽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중간 선거는 대통령의 평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집권당이 평균 23석 정도 하원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하원에서는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 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이 중간선거 이후 앞서 짧게 좀 언급해 주셨던 이 주식시장 또 외환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영향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2년 뒤를 바라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각을 대각 물갈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는 국방뿐만 아니라 상무, 법무, 그리고 내무, 유엔 대사까지 포함해서 최소 6명 이상이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가장 강력한 팀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강경파들이 강요로 입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은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산 그 수입 제품에 관련해서는 제4차 관세 부과가 아무래도 12월 초에 발표되고 공청회를 거친 뒤에 2월부터는 발동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뒤틀린 의회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정치권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증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역대 67년간 다우 지수를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반전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정권 하에서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졌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대부분 달러 약세가 전개됐다는 점에선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 위엔화 하락, 그리고 원화 강세라는 3중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진행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4차 대중국 관세 부과 발동 여부, 좀 시기, 그 영향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폐기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용납치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 3,750억 달러를 삭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이런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2월 중에는 아무래도 제4차 관세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권위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권력 투쟁에도 아무래도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패권 전쟁 초기에 그 구도력을 좀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을 해서 동맹국들이 중국과 FTA를 맺었을 경우에 중국과 관련된 독소 조항을 도입토록 좀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에 FTA와 관련된 이야기를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환율 조작국 지정뿐만 아니라 푸젠 그 진화와 같이 첨단 제품과 관련된 미국 기술을 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기술 전쟁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중국 그 반도체, 통신 장비 업체 제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의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일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디지털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그 마찰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지방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푸젠 진화 같은 경우 기술 장비라든지 재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미국의 수출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UMC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론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프라인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 KLA 덴코와 같은 세계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비 업체로부터 중국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수입해가는 소재라든지 그리고 히토리와 관련된 수출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쟁은 다른 양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제 이번 달 다음 내일이죠. 11월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지금 미국 최대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또 중국 최대 쇼핑 데이는 쌍스이라고 하는 광군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소비 행사 규모가 이 미국과 중국에서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올해는 과연 좀 규모가 얼마로 예상되죠? 네, 작년도였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가 됐고요. 작년에 광군제 같은 경우는 28조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광군제가 한 2배 정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올해는 그 광군제 그 매출이 최소 3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연간 전자상거래 그 규모와 맞먹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특히 전 세계 75개 국가로부터 온 18만 개 브랜드 그리고 50만 개 아이템이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부터는 티몰에서는 사전 예약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클릭 수가 늘어나고 또 주문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뭐 올해도 색다른 이벤트 혹은 또 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것이죠. 아무래도 11일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공시설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와 관련돼서 티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행사를 활발히 펼쳐주고 있는데요. 해외 이용자를 위해서 신용카드에 관련해서는 할인 행사가 들어갔고요. 5,000 위엔 이상 구매 시에는 300위엔 할인 행사, 그리고 사전 주문 시에는 할인 플러스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할인도 해주고요. 선착순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주문 건수가 10억 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택배 기사가 현재 30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화물차 70만 대, 그리고 300대 이상의 비행기들이 11일서부터 16일까지 배송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택배 전쟁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